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4년 5에서 8%로 한 번 인상한 이래 5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9년 10월 1일 소비세를 8에서 10%로 다시 2% 인상합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부가가치를 10% 이상 내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그 2% 인상이 얼마나 클까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든 물품의 2% 이상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현지 일본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하고요. 일본 정부도 이것을 모를까요? 아닙니다. 역시 이것을 모두 다 알고는 있지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일본의 재정 구조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일본은 1990년 60조 1000억엔의 세수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그 내부를 살펴보면 26조엔이 소득세, 법인세가 18조 4천억엔을 차지하고 있고요.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70%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을 만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이 엄청났었죠. 그리고 법인세율은 40%로 1990년 당시 한국의 법인세율 34%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소비세는 3%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거친 세수가 4조 6천억엔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 버블 시대 일본은 물건을 사도 거기에 3%밖에 세금을 물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28년이 지난 2018년 일본의 정부 세입은 얼마일까요? 60조 4천억엔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28년간 고작 3천억엔 밖에 들지 않았다니 이상하죠? 일본은 2009년 38조 7천억 원의 세수를 기록할 때까지 세입 구조를 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잃어버린 10년 혹은 20년을 견디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베노믹스가 시행되면서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가 시작되자 그렇게 계속 감소하던 세수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서 2018년이 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28년간의 세수 변화를 알아보면 그 구조가 엄청나게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0조 4천억엔의 세수 중에서 19조 9천억엔이 소득세로 거쳤고요. 법인세는 12조 3천억엔, 소비세는 17조 6천억엔이 거쳤는데요. 소득세는 6조 1천억엔이 감소했고요. 법인세 역시 6조 1천억엔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소비세는 17조 6천억엔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세의 최고세율 역시 1990년대 당시 70%였는데 2018년 기준 45%로 감소했고요. 법인세율도 1990년 당시 40%에서 23.2%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소비세는 30년 동안 3차례 인상을 거쳐 3%에서 8%로 증가했죠. 특히 올해 10월에는 다시 10%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것이죠. 1990년대 일본의 세입 구조는 고소득자와 기업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소비세를 낮춰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이었는데요. 2018년 현재 1990년대와 정반대의 세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레 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은 낮춰주고 소비세를 인상하여 좀 더 걷기 쉬운 세금으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이것의 명목은 저출산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의 사회보장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명분인데요. 과연 이것이 합당한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확보된 추가 세수분은 약 5조 6천억엔 정도로 우리 돈으로 63조 7천억 원의 규모인데요. 그중 절반 정도인 2조 8천억엔을 국채상환의 용도로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1조엔 정도만이 사회보장 지출 비율로 쓰인다고 하죠. 아베 정권은 일본 국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금을 증액하여 국가의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는 것이죠.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정부 부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에 대한 소비책으로 소비세를 인상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 부채에 대한 내용은 당나귀 삼촌의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소비세 인상을 강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본의 세입 세출 규제가 매우 불균형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다른 편에서 소개해드렸듯 세입 세출 구조는 세출보다 세입이 훨씬 더 많은 구조로 짜여져 있는데요. OECD와 IMF 등 세계 유수의 경제기관들에서 일본은 재정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리라는 그러한 많은 권고들을 받고 있습니다. OECD의 경우 소비세를 최고 26%, IMF의 경우 소비세를 최고 15%까지 올리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아베 정부도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 소비세를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계획에서 현재의 소비세를 두 번째 인상을 단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일본의 환율을 한번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3월 111엔까지 치솟았던 엔달러는 105엔대까지 절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엔화가 절상되어 있으면 수출 채산성이 그만큼 떨어지겠죠. 거기에 소비세까지 인상하게 되면 안 그래도 경기 침체에 소비 부진까지 이어지면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중반 일본 경제에 실제로 발생했던 디플레이션의 공포를 다시 떠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일본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5에서 8%로 일본의 소비세가 인상되었을 때 약 6개월 동안 14조 엔의 소비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실질 GDP의 3%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 소비에 대한 것들이 본래대로 회복되는 기간이 최대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이루기 위해 94년과 97년에도 똑같이 소비세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그 결과는 2014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혹자는 94년과 97년의 소비세 인상이 버블 경제의 침체에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도 합니다. 소비세 인상의 효과를 보려면 그 전제가 일본의 내수, 일본 개인 소비가 많이 돌아야 된다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의 사례에서도 살펴봤듯이 소비세 인상은 최대 3년간 일본 경제의 소비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점점 줄어들고 있는 내수와 열악한 수출 환경에 놓여 있는 일본 경제가 소비세 인상으로 획기적인 재정 구조의 탈피가 이루어질까요? 전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일본에 가중되어 있는 엔고 현상이 일본 경제의 수출 환경을 옥죄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양적 완화, 아베노믹스를 통한 양적 완화도 더 이상 효과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내수와 수출 전체가 점차적으로 디플레이션 공포에 빠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잠깐 여기서 왜 소비 감소가 일어나는지는 실제 거래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부동산 거래의 예를 들어보죠. 5천만 원짜리 주택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본은 특이하게 주택을 구매했을 때 토지 부분에는 소비세를 물리지 않지만 건물에는 소비세를 물리고 있는데요. 만약 건물 부분이 2,500만엔, 토지가 2,500만엔이라고 가정할 때 10월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주택 구입 시 2%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50만엔, 즉 57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고요. 부동산 중개비도 소비세가 더 부과되기 때문에 31,000엔, 우리 돈으로 35만원 정도인데요. 합해보면 5, 6억짜리의 집을 사는데 600만원 정도가 거래 시의 비용만으로 더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및 이사 비용까지 추가시킨다면 그 비용은 더 늘어나겠죠? 과연 안 그래도 30년간 버블 경제의 붕괴의 여파로 허덕대는 일본의 국민들은 부동산에 몰두하게 될까요? 2019년 상반기 일본 수도권 부동산의 신규 판매 수는 13%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도 70%만 이루어졌고 30%는 미분양 상태로 쌓여있는 상황이고요. 도쿄올림픽과 일본의 양적 완화로 인해 일본의 신규 아파트 물량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비세 인상은 자재비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소비세 인상은 일본의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낳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은 부동산 침체의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소비세 인상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일본 현지에서는 이 소비세 인상이
10월 위기설의 근거가 될 정도로 그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일본 경제에 직격탄을 주진 않을 것입니다. 서서히 침몰하인 배에 또 하나의 암초로 작용하겠죠.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은 한 번만, 댓글,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